우리말 어원과 관련된 소중한 경험과 깊은 통찰이 담긴 보물 같은 영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영상 속에 묻혀두기 아까운 내용이라 요약하여 기록으로 남깁니다. 본 포스팅의 저작권은 원작자인 세상 돌아보기 채널에 있습니다. 우리말 어원 탐구 오디오 5편 중 4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당군, 마립간, 어라, 삼국과 고대사 속 왕호칭의 어원적 궤적입니다.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발해에 이르기까지 최고 지도자를 가리키던 호칭 속에는 고대 조상들이 가졌던 우주관과 언어적 직관이 담겨 있습니다. 사서에 기록된 지도자 호칭을 언어학적, 지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봅니다. 첫 번째, 고조선의 최고 지도자인 당군 왕검의 의미입니다. 당군은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하늘과 신성함을 뜻하는 탱그리와 지도자를 뜻하는 칸이 결합된 표현으로 하늘의 이치를 땅에 구현하는 제사장의 명칭으로 풀이됩니다. 왕검은 고대어에서 통치자를 가리키던 임금의 음차 표기로 하늘의 이치인 당군과 땅의 통치권인 왕검이 결합된 최고 지도자의 호칭 체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신라의 지도자 호칭인 이사금과 마립간입니다. 신라 차대왕의 호칭인 이사금은 고대어 이금에서 유래하여 오늘날 임금이라는 어휘로 정착된 표기로 해석됩니다. 마립간은 마립인 머리와 우두머리 그리고 간인 칸과 왕의 결합으로 여러 부족, 세력 위의 최고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마립은 만이산, 마이산 등 신성한 장소를 뜻하던 고대어 어원과 통합니다. 세 번째, 백제와 고구려의 왕 호칭인 어라와 건길지입니다. 백제에서 백성들이 왕을 부르던 호칭인 어라는 신성한 정신과 태양을 뜻하는 얼과 아래 높임 전미사인 하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공식 호칭인 건길지 역시 건과 큰 그리고 길지와 알지인 신성한 존재의 뜻으로 신라의 알지와 맥을 같이 하는 고대 삼국의 공통된 어원적 유산입니다. 네 번째, 발해의 지도자 호칭인 가독부입니다. 발해에서 왕을 지칭하던 가독부는 북방 언어에서 영웅을 뜻하는 바타르와 신라 및 백제어의 높임, 표현인 부와 마님이 결합된 음차 표기로 분석됩니다. 이는 발해가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하면서도 유라시아, 북방 세력 및 한반도 고대 어휘를 유기적으로 수용했음을 보여주는 언어적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어휘 속에 살아있는 역사적 자취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임금, 머리, 상간마님 등의 어휘는 수천 년 전 고대 국가들이 공유하던 정체성과 철학이 언어적 형태로 정착된 결과입니다. 왕의 호칭을 다각도로 추적하는 과정은 고립된 역사관에서 벗어나 동방, 고대 문명의 거대한 지평과 깊이를 이해하는 소중한 인문학적 바탕이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린이와 어른, 그리고 어르신, 알과 을에 담긴 성숙의 철학입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린이, 어른, 어르신이라는 어휘 속에는 태양과 에너지를 뜻하는 알과 내면의 정신적 기운을 뜻하는 을과 얼의 깊은 철학적 직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원적, 인문학적 맥락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아이와 어린이의 어원적 차이입니다. 아이는 태양과 생명의 씨앗을 지칭하던 고유어 알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그 자체로 무한한 가능성과 능동적인 생명력을 품고 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훈민정음의 어린 백성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어린이는 내면의 주체적인 이치나 정신적 기준인 을과 얼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단계의 사람을 지칭하던 표기입니다. 두 번째, 어른과 어르신의 의미입니다. 어른은 삶의 본질과 정신적 기운인 을과 얼이 성숙한 단계에 이른 존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든 상태를 넘어 내면의 중심을 확립한 단계를 뜻합니다. 수많은 어른 중에서도 세상의 이치와 순리를 깊이 깨달아 공동체의 경애를 받는 존재에게 신성함인 신의 높임 표현을 결합하여 부르던 존칭이 바로 어르신입니다. 세 번째, 얼다와 명리학적 가을의 순리입니다. 성숙의 과정에서 정신이 응축되는 현상은 얼음의 얼다라는 어휘와 맥을 같이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갖추는 정서적 안정을 뜻합니다. 인생의 중년을 지나며 과도한 확장보다 에너지를 내면으로 응축하고 지혜를 단단히 다지는 과정은 자연의 가을이 가져오는 결실의 순리와 부합합니다. 네 번째, 어휘 속에 살아있는 문화적 유산입니다. 어르신과 영감이라는 호칭 속에는 삶의 궤적을 거치며
축적된 깊은 안목에 대한 조상들의 경의가 담겨 있습니다. 일상 어휘의 뿌리를 살피는 과정은 나이 듦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재확인하고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성숙의 기준을 다지는 소중한 인문학적 바탕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알라한과 칭기즈칸, 그리고 태극기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빛의 언어입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접하는 인명 알라한과 유라시아 대륙을 뒤흔든 칭기즈칸의 어원을 파고들면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초원지대로 이어지는 거대한 고대 언어적 궤적이 드러납니다. 이에 대한 언어학적, 지정학적 맥락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알라한의 태양과 신성함의 어원적 결합입니다.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접하게 되는 명칭. 알라한은 고대어에서 태양과 정수를 뜻하는 알의 최고 지도자를 지칭하는 한이 결합된 표현입니다. 우리말의 알맹이와 태양을 뜻하는 알과 크고 하나이자 임금을 뜻하는 한의 결합 체계와 맥을 같이 하는 어휘로 이슬람 형성 이전 유라시아 고대 우주관의 공통된 유산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칭기즈칸의 어원적 풀이입니다. 칭기즈칸에서 칭은 하늘과 성스러움을 뜻하며 기스는 부족과 무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칭기즈칸은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무리의 최고 지도자인 하늘의 칸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북방 유목 문명이 공유하던 통치 이념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아이락과 알 어원권의 어휘 다양성입니다. 몽골의 전통 마유주인 아이락은 태양과 정수를 뜻하는 알과 빛나고 은은하다는 뜻의 락이 결합된 발효 과정에서 얻어지는 정성스러운 기운을 형상화한 어휘로 분석됩니다. 우리말에서 알과 달이 짝을 이루어 알콩달콩, 알록달록 등의 표현을 만들어내듯 중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 전반에서 알은 생명과 빛의 원형을 나타내는 핵심 어근으로 작동합니다. 네 번째, 태극기에 담긴 역동성과 철학적 집약입니다. 태극기의 중앙 문양은 단순한 정지 상태가 아닌 우주의 만물이 빠르게 회전하는 역동적인 회오리인 태양과 음양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건공감리의 사계와 중앙 태극의 조화는 자연과 우주의 순리를 형상화한 결정체로 동방 고대사가 지녔던 깊은 철학적 직관이 국기의 형태로 정착된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인문학적 탐구가 주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어휘와 상징 속에는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관통하던 거대한 언어적, 문화적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주관적 확신이나 감정적 접근을 배제하고 언어의 원형을 객관적으로 추적하는 일은 우리 문화의 깊이를 바르게 정립하는 소중한 바탕이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을지문덕과 아무르강, 불과 아버지에 새겨진 유라시아의 언어입니다.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의 호칭과 만주 및 아무르강 유역의 고대 언어적 궤적을 파고들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관통하던 거대한 문화적 네트워크와 우리말 어원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이에 대한 언어학적, 인문학적 분석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을지 호칭과 북방 부족의 언어적 신호입니다. 사서에 기록된 고구려의 명칭 을지는 아무르강 유역의 고대 부족명인 을지와 북방어의 계보와 유의미한 언어적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고구려는 단일한 혈통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라시아, 북방의 다양한 세력을 수용하여 대륙형 제국을 구축했습니다. 을지문덕이라는 호칭 역시 이러한 다민족적, 포용적 문화 바탕 위에서 정착된 명칭으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에서 파생된 유라시아의 어휘 체계입니다. 화산을 뜻하는 볼케이노나 고대어에서 불과 태양의 기운을 뜻하던 불칸, 발칸 등은 고대어인 불과 빛이라는 어근과 형태적 연관성을 공유합니다. 우리말에서 불꽃을 튀겨 불씨를 만드는 부싯돌은 눈이 부시다, 부수다 등의 다채로운 관용어와 어휘 체계로 파생되어 정착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무르강과 미리네의 어원입니다. 은하수를 뜻하는 미리네의 미리는 용과 신성한 수역을 뜻하며 물의 고대어 어원과 맥을 같이 합니다. 거대한 수역을 지칭하던 신성함과 대자연을 뜻하는 아와 물과 용을 뜻하는 무리와 미리의 결합은 만주 및 시베리아 지역의 주민들이 거대한 강을 신성한 생명의 터전으로 바라보던 언어적 유산입니다. 네 번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주관입니다. 중동의 아바스와 고대 지명 아프가니스탄,
북미의 아파치, 그리고 만주어의 아바이와 우리말 아버지는 모두 근원이자 으뜸 지도자를 뜻하는 공통 어원권인 아바에서 유래했습니다. 땅과 생명을 관장하던 여신 우마이는 어머니로, 신성한 태양이 낳은 아들과 아이로, 음의 기운인 달은 딸이라는 어휘로 정착되어 가정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바라보던 깊은 우주관을 형성했습니다. 다섯 번째, 인문학적 성찰의 의의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라는 단어는 유라시아 전체를 관통하던 빛과 생명의 철학이 가장 완성된 형태로 정착된 유산입니다. 객관적 가능성과 논리적 맥락을 중심으로 언어의 원형을 차분히 추적하는 과정은 우리 문화의 깊이와 역동성을 올바르게 재정립하는 소중한 바탕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알타이 유적과 칭기즈칸, 하늘과 순대에 담긴 문화적 궤적입니다. 알타이 산맥 일대의 고대 문화와 유라시아 초원지대의 언어적 궤적을 파고들면 한반도를 넘어 동방, 고대사 전체로 확장되는 거대한 문화적 네트워크와 어원의 깊이가 드러납니다. 이에 대한 언어학적, 인문학적 맥락을 분석해 봅니다. 첫 번째, 탱그리와 칭기즈칸의 어원적 풀이입니다. 몽골 및 중앙아시아에서 하늘과 천국을 지칭하는 탱그리는 고대어인 탱과 이동식, 주거 공간을 뜻하는 게르가 결합된 표현으로 하늘의 집이라는 어원적 구조를 가집니다. 당과 청의 고음 및 칭기즈칸의 앞, 글자인 칭과 팅은 모두 하늘의 신성함을 지칭하는 천에서 파생된 관형 어휘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천 의식의 원형인 윷놀이와 강강술래입니다. 알타이 지역의 고대 제사 유적에서 나타나는 원형과 십자 모양의 제단 형태는 과거 조상들이 한 해의 운수와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며 조성했던 윷놀이 판의 구조와 깊은 형태적 연관성을 공유합니다. 불을 중심으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신성한 기운을 다지던 집단제의 형태는 오늘날 강강술래와 같은 민속놀이의 원형으로 정착된 인문학적 유산입니다. 세 번째, 고수레와 절, 그리고 꼴의 어원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 대자연과 하늘에 먼저 기운을 바치는 고수레 문화는 알타이 및 시베리아, 제천 의식의 원형과 직결됩니다. 손을 모으고 몸을 낮추는 절이라는 행위는 불교, 전래 이전부터 하늘과 조상의 치성을 드리던 고유의 행동 양식이었으며 훗날 불교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사찰을 지칭하는 절이라는 어휘로 확장 정착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축의 먹이로 베어 모으던 꼴은 파미르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건초와 사료를 뜻하는 꼬름이라는 어휘와 맥을 같이 합니다. 네 번째, 식문화의 깊이인 순대와 고기 문화입니다. 아무르강 유역의 울치족이나 알타이 지대에서 육류를 가공하여 창자에 피와 채소를 넣어 삶아 먹는 방식은 우리 민족의 전통 피순대와 완벽히 동일한 형태입니다. 동물의 머리, 내장, 뼈를 세분화하여 조리하는 문화와 풍부한 육류 관련 어휘 체계는 고대 조상들이 대륙의 수렵, 유목 문명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발전시켜 온 식문화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인문학적 성찰의 의의입니다. 우리말과 풍속 속에 고스란히 정착된 문화적 유산들은 고립된 틀에 머물지 않고 대륙과 해양의 다채로운 기운을 포용하며 완성되어 온 결과물입니다. 주관적 확신이나 편협한 접근을 배제하고 언어와 민속의 원형을 차분히 추적하는 일은 우리 문화의 깊이와 자부심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소중한 바탕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독일 여성이 본 한국어의 깊이, 우리와 애틋함에 담긴 성숙의 철학입니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한국어는 단순히 과학적인 표기 체계를 넘어 무수한 감정성과 미묘한 상황을 정밀하게 표현해 내는 독보적인 어휘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일인 줄리의 시각에서 부각된 우리말의 특징과 그 속에 담긴 인문학적 유산을 정돈해 봅니다. 첫 번째, 동사 세분화와 섬세한 미의식입니다. 서구어에서 쿠킹이라는 단어 하나로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조리 행위가 한국어에서는 식재료의 상태, 열의 강도, 수분의 정도에 따라 매우 정밀하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동사의 세분화는 수천 년간 조상들이 삶의 터전에서 식재료와 대자연을 정밀하게 다루어 왔음을 보여주는 언어적 증거입니다. 두 번째, 소유를 넘어선 공동체 철학인 우리입니다. 우리 집, 우리나라, 심지어 우리 남편에 이르기까지
한국어는 개인의 배타적 소유격 대신 우리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적 습관을 넘어 삶의 터전과 관계를 개인의 독점에 두지 않고 공동체적 책임과 공감대로 바라보던 깊은 철학적 직관에서 유래한 유산입니다. 세 번째, 상황과 감정에 따른 원인 표현의 단계성입니다. 영어의 비코즈에 해당하는 표현이 한국어에서는 하느라고 하길래 해서 하는 바람에 등 원인의 성격과 전달자의 감정, 강도에 따라 섬세한 단계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조법 체계는 주격 조사와 결합하여 무수한 뉘앙스를 형성하며 한국어가 지닌 풍부한 감정적 전달력의 바탕이 됩니다. 네 번째, 애틋하다와 그리움에 담긴 심리학적 가치입니다. 애틋하다는 내면의 정성이나 마음의 중심을 뜻하는 애가 자극받아 피어나는 상태를 형상화한 어휘로 단순한 슬픔을 넘어 상대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연민이 교차하는 미묘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리움은 마음의 대상을 그려본다는 것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시각적 잔상과 그리움의 정서가 정교하게 결합된 한국어 특유의 인문학적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인문학적 성찰의 의의입니다. 한국어 어휘 체계가 보여주는 다채로움과 깊이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조상들이 삶을 성찰하고 다듬어 온 문화적 내공의 결과물입니다. 주관적 확신을 배제하고 언어가 지닌 원형적 가치를 차분히 살피는 일은 우리 문화의 역동성과 정체성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소중한 바탕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다랑아리와 전방우원분, 불과 벼슬에 새겨진 고대사의 궤적입니다.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유적지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출토 유물들, 특히 굽다리 접시 위에 올려진 항아리의 형태는 동방 고대사가 지녔던 건축, 재래 양식과 깊은 언어적 궤적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인문학적, 지정학적 맥락을 분석해 봅니다. 첫 번째, 백자 다랑아리와 항아리의 어원적 구성입니다. 다랑아리로 대표되는 항아리라는 명칭은 고대어에서 크다를 뜻하는 항과 신성한 태양과 정수를 뜻하는 알이 결합된 표기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상아를 따로 만들어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완성되는 미세한 비대칭과 부드러운 곡선은 공장제 규격화를 벗어난 고대 조상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고유한 미의식을 대변합니다. 두 번째, 굽다리 접시 위의 항아리와 전방우원분의 형태입니다. 고대 고분에서 다수 출토되는 굽다리 접시 위 항아리는 신성한 대상인 항아리를 받침대 위에 높여 올리던 제청과 재래, 의식의 고유한 도상입니다. 고대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전방우원분의 거대한 무덤 구조 역시 사각형 받침대 위에 신성한 원형 입체를 모시던 상징적 재래 양식이 거대 건축의 형태로 정착된 사례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리랑과 스리랑 그리고 사랑의 의미입니다. 아리랑은 신성한 존재인 알과 함께한다는 뜻의 랑이 결합된 표현으로 공동체가 혹독한 환경을 함께 견뎌내며 부르던 신성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부르는 사랑이라는 어휘는 단순한 감정적 이끌림을 넘어 누군가와 삶의 고락을 함께 살아낸다는 삶의 책임과 동반자적 깊이를 내포합니다. 네 번째, 무릎의 설계골과 모자의 옛 이름인 썰개입니다. 머리에 쓰는 관모를 뜻하던 고대어 썰개는 신라의 화랑이나 고구려와 백제의 관인들이 착용하던 고깔 형태의 관모 모양에서 유래했습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뼈의 모양이 고깔 형태의 관모를 닮았다는 점에서 설계골이라는 어휘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닭의 머리에 달린 관모 형태를 벼슬로 부른 맥락과 자연스럽게 통합니다. 다섯 번째, 인문학적 성찰의 의의입니다. 다랑아리, 전방우원분, 사랑, 벼슬로 이어지는 언어와 상징의 원형은 고립된 틀에 머물지 않고 대륙과 해양을 유기적으로 이어갔던 동방 고대사의 깊이를 증명합니다. 주관적 확신이나 편협한 시각을 배제하고 차분히 유물과 언어의 궤적을 짚어가는 일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한층 객관적이고 올바르게 세우는 소중한 바탕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